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가투자 인생 파탄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대책 3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몰락에 따라서 잘못된 상가투자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성공한 사람의 한결같은 성공의 비결이고, 또한 월세에 나오는 수익형 자산은 은퇴 세대의 재테크 수단의 대표적인 분야이거든요. 동시에 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이 대거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상황에서 상가 투자자가 그 투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이것은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은 평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형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상가, 오피스텔, 또 원룸, 지식산업센터, 빌라, 상가주택을 포함한 것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구입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상가 투자에서 인생을 망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 신중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수익형 부동산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충분한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직장과 지하철을 기초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역세권, 직주 근접성, 신축의 경우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월세는 꾸준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에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형 오피스텔은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늦어도 신축 후 10년 이내에는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축 빌라의 핵심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액을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주택 과다 공급으로 또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세가 하락 시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직장 수요와 지하철의 근접화에서 늘 수요가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핵심은 출근이 쉬운 지하철역 근접, 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모여 있어서 서로 융합해서 하는 인프라 기반 시설이 충분한 곳을 또 실수요자 차원에서 근접하시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사실상 공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암초에 부딪힐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가 볼 때 매우 탁월한 곳을 선택하되 최악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할 뿐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은 노후 대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향후에는 전혀 다른 분야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 상가 과잉 공급과 자영업자의 몰락도 몰락 수준에 가까운 사업 부진,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전월세가 얼마나 받쳐줄 것이냐가 이제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넓은 시각으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 투자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서 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실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사업 용지가 수요보다도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데 따르고 있고요. 또 개발 시대 고도 발전기에 저성장 시대, 그리고 온라인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수요 기준을 1980년대식 개발 발전 시대의 수요 예측을 적용해가지고 과다하게 상가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도 복합상가라든지 이주택지, 공터가 상가를 짓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잘못된 높은 임대료 예상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나치게 높게 구입한 토지 가격, 더더욱 온라인 인터넷 택배 발달로 온라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 완성과 활성화까지는 최소 5년 이상, 6, 7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5월 6일 발표한 2020년도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5,8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군별로 보면 농수축산물이 5,101억 원으로 91.8%가 증가했고요. 음식 서비스도 1조 2,519억 원으로 이게 각각 75.8%, 59.4%가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거래액은 8조 4,67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고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 비중은 67.3%로 4.2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렇게 보면요. 총 12조 5,800억에서 음식료품이 1조 6,371억 원으로 13%가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 음식 서비스가 있죠. 음식 서비스가 1조 2,519억, 9.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식료품의 경우 자그마치 59.4%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59.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서비스도 75.8% 증가하고 있고요. 이 뜻이 굉장한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 받쳐줬던 1층 상가의 핵심인 음식점이 대거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더 큰 악재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 기피증 때문에 온라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 등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여기에서 1층에서 매출을 일으켰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음식료품이 대폭 증가해서 상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층 상가의 불패 신화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층 상가의 불패 신화했던 이런 것들이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는 오프라인 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매출 부진을 피할 수 없고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공실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물론 기존 상가라고 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 부진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권이 쇠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공실에 월세를 점점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실 나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상가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신도시 분양상가, 고분양 상가가 되겠죠. 분양상가가 되겠죠. 이것은 실패 확률이 99%가 되겠습니다. 특히 분양상가의 경우 자리를 잡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최소 6, 7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실이 발생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때 월세는커녕 반대로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자, 이게 각종 세를 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세를 받기는커녕 반대로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험료, 각종 세금들로 인해서 적게는 매달 150만 원, 많게는 2, 300만 원이 훌쩍 매달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꾸로 2,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5, 6년, 심지어 10년, 20년도 공실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 쪽박차게 되고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에서 공실 리스크는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큰 고통이 됩니다. 보도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보면 온라인 매출이 일반 오프라인 매출은 이렇게 17.6% 감소한 데 비해서 반대로 온라인 매출은 16.9%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업체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이렇게 백화점이 이렇게 대폭 40.3%가 줄고 있고요. 이렇게 대형마트도 1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SSM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증가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라인 시장이 대폭 상승하고 오프라인 시장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걸로 인해서 상가의 가격은 필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일에 공실이 생겼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신축 상가 또 신도시 상가는 이렇게 다 대부분 이렇게 공실로 남아있게 되고, 이 공실로 인해서 꾸준하게 관리비 나가고 이자 나가고 각종 세금 나가고 이런 것을 1년만 반복해도 사실 대단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가 투자 환경이 변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 하나는 소비 트렌드가 변화했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상가 투자자 중에서 아직 이런 변화가 투자하는 별개로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이렇게 쇼핑 거래액은 12조 7,576억 원으로 2018년 11월 대비 20.2% 증가하면서 12조 원의 고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비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도 11월에 20.5%에서 1년 만에 23.1% 급증했을 뿐 아니라 통계청 조사 시점이 2013년도 1분기 동안 9조 원에 불과했던 것은 매출을 이제 3주 동안에도 올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훨씬 더 온라인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통적인 상점의 매장형보다는 눈부시게 발달된 택배 시스템에 힘입어서 매장보다는 창고가 필요한 업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2000년 15.5%에 불과했던 1인 1가구가 2017년은 28.6% 상승한 점도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4.2%는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배달 전문 음식점의 등장은 시야 확보성이 좋고 비싼 자리를 유지했던 오프라인 매장이 상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싼 자리인 전면 문화든지 이면 1층보다는 지하 상가 등 수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층은 오프라인 소비층을 공유하면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인 가구가 이게 28.6%에서 이게 30%가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또 소비 부진과 온라인에 빼앗긴 소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상가 분양가라든지 매매가, 임대료는 현재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떠받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저금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베이비 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저금리는 투자자가 투자 목표가 낮아지는 데 일조하면서도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분야의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극대화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자본형 은퇴자는 임대 여부로 비자본 은퇴자는 창업으로 은퇴 이후에 100세 시대에 은퇴하지 못하는 자신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간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상가 외형적인 매매 등이 떠받쳐 왔던 것입니다. 당분간 초저금리 현상이 급격한 변화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2015년도부터 시작된 베이비 부머의 퇴직은 2023년도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마무리는 상가 매수이라든지 임차인의 추가적인 공급 감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권은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번성했던 상가의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현상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순식간에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 대안과 은퇴 노후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의 은퇴 후에 월세를 받고자 한다면 당분간 안정권에 속한 핵심지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하고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해서 손해본 사례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구매력이 변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물 투자는 물론 적절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3%대의 물가 상승이라면 10년 후에는 이게 1000만 원이 744만 원이 되는 것이고 또 20년 후에는 500만 원 반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구매력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실물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첫 번째로 이제 핵심지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시고 다음으로는 개발 중이거나 발전한 신도시 초근접 토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할 때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옆에가 아무리 신도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곳이 만일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것이 해당되겠는데요. 매월 열세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크죠. 돈이라는 건 늘 흘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긴 한데요.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겠지만 임차인을 관리하는 것도 예상보다 힘든 관계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차라리 안정적인 토지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사실은 큰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일 온라인 등 판매 방법 등을 확보 가능하다면 농촌과 산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비용충에 강한 작물, 예를 든다면 소나무라든지 모과나무, 또 백일홍 같은 관상수, 또 야생 약초 같은 것을 자연산으로 재배하는 방법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가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서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으시기 바라고, 특별히 상가 투자할 때는 매우 유념하시고 특별히 유의할 것은 신도시 상가에 함부로 그 홍보에 이게 끌려가 가지고 투자를 잘못했을 때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